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공정률은 29%로 빠르게 진행돼 예정대로 2024년 운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2, 3단계 구간은 예산 문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3년간 6건의 안전사고로 7명이 죽고 7명이 다쳤습니다. 포스코 회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기획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 광주를 찾습니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의 한 논에서 바닥에 몰래 박혀있는 쇠꼬챙이 10여 개와 돌무더기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논 주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9%로 빠르면 오는 2024년부터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2, 3단계 구간은 예산 문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1단계는 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 조선대, 광주역을 연결하는 20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구조물이 설치돼서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 선로가 깔리면 공사 진척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정대로 2023년 말까지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험 운행을 거쳐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는 1단계 구간의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순조로운 1단계 공사와 달리 2, 3단계 공사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 정부에서 승인된 공사비 2조 원보다 9,3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건비와 자재 등 물가가 오르고 일부 구간에서 암석이 발견되면서 저심도 공법을 쓰기 힘들어지면서 공사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업비 추가분이 총 사업비의 15%를 초과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매몰 비용이라든가 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또 강화된 요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또 면제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 3단계의 공사가 2025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도시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3.1%에서 12.1%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화재와 폭발, 안전사고는 여수산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다리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6건의 사고로 7명이 죽고 7명이 다쳐 현장 직원들과 주민들은 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형 폭발 사고 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취재. 오늘은 두 번째로 광양제철소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취재팀 이영길 기자입니다. 거대한 쇳덩어리와 구름 같은 연기 기둥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무게 100kg이 넘는 쇳덩어리는 100m가량 떨어진 이순신 대교까지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페로망강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6명이 다쳤습니다. 놀랐어요. 포쏘는 그런 소리로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 파편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로켓처럼. 5분 정도 후에 이제 2차 폭발이 있었고요. 대형 사고가 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24일. 이번에는 일고로 공장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에 이어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작업자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산소 공급용 배관 개폐 밸브 조작 중 폭발이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6건. 사망자 7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잇따르는 대형 사고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간 조사 결과 사법조치와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까지 모두 1,431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5번의 정기 감독에서 적발된 438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가 어쨌든 발생을 했고 사건이다 보니까 특별감독으로 진행을 한 거죠. 기간이 좀 다르고요. 투입 인력이 다르죠 좀. 잇따르는 사고에 지난해 11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조 원 투자 약속 뒤 1년이 지난 지금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작업 현장 직원들은 안전대책이 아닌 책임 떠밀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에 CCTV를 대거 늘리고 심지어 작업자의 몸에도 카메라를 부착해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실수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 날 때부터는 직원의 잘못이다.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회장의 직접 사과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획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정액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가 안전 관리에서도 그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건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일 광주를 찾습니다. 5월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내일 윤석열 후보와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자치 21과 진보연대 등 광주 시민사회단체 53곳은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자체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5.18 헌법 전문 수록과 당내 5.18 왜곡 폄훼 세력 청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살의 주범들과 왜곡 폄훼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은 채 불순의 저희로 5.18 민주 정신을 더럽히려는 윤석열의 광주 방문에 대해 단호히 거부 입장을 밝힌다. 진보당도 방문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 사과 파문 이후에도 지난 총선 당시 광주 비하 발언을 한 인물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가 해촉한 점 등을 들어 광주 방문은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사에 대한 무지와 역사인식의 반영이며 광주 방문 정치쇼는 또다시 5.18과 광주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방문 반대 입장을 밝혔던 5.18 단체와 5.18 재단은 일단 방문 자체를 막지는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후보를 떠나 국민의힘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 윤석열 후보와의 면담이나 간담회는 모두 거부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5.18 묘역 앞에서 방문 반대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방문해 화순의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한 뒤 5.18 자유공원과 국립 5.18 민주묘역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내일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측이 개사과 파문 이후 지난 총선 당시 광주 비하 발언을 한 인물을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가 해촉했다면서 내일 광주 방문은 정략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지금 할 일은 광주 방문 정치쇼가 아니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아픈 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가 발표된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주요 요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우섭 의원은 후보 직속위원회 특보단 부단장에 선임됐고 윤재갑 의원은 선대위 산하 해양수산정책위원장에 김승남 의원은 유세본부 수석 부본부장, 김원희 의원은 홍보소통본부 수석 부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법률지원단장 공동수석 부단장에는 김회재, 소병철, 주철현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민형배 의원은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윤영덕 의원은 국민참여플랫폼 부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인선에서 송갑석 의원은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본부 수석부본부장, 서삼석 의원은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에 각각 합류하는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 모두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벼수확을 앞둔 나주의 한 논에서 쇠꼬챙이와 돌덩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추수를 방해하고 농기계를 고장낼 목적으로 일부러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논주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 거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논입니다.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난 논들 옆으로 여전히 벼들이 빽빽히 차 있는 논이 보입니다. 농협에 벼를 납품해야 하는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누군가가 논바닥 곳곳에 쇠꼬챙이를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쇠꼬챙이가 논 곳곳 벼 사이에 숨어 있어 함부로 추수 작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논에서 발견된 쇠꼬챙이는 10여 개. 어디에 박혀 있을지 모를 쇠꼬챙이를 찾기 위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쇠꼬챙이에 걸려 고장이 날까 농기계는 제대로 사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한 10군데 기계를 섭외를 했어요. 근데 다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돈 뭐 몇백만 원 벌어먹으려다가 기계 몇천만 원짜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논에서는 쇠꼬챙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들기에도 무거운 커다란 돌덩이들도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논 주인은 누군가가 고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광주공장 직원의 가족인 광주 모 초중학교 학생 각각 1명이 확진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학생 6명, 초등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 명을 자가격리하는 한편 추가 확진된 학생들의 접촉자를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선 17명, 전남에선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검찰이 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나주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 나주시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인사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브로커에게 3천만 원을 받고 환경미화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나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내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복 광양시장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정 시장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현재 서울의 의료기관과 광양시청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